맘모스 만원? 이 새끼들 손 넣네. 자기 폭리치에? 저희도 망한 브랜드 많습니다. 아씨 모르겠고 씨 좋은 재료 막 먹. 얼마 전에 슈칸님이랑 이제 저희가 베이커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베이커리 이름이 ETF거든요. 펀드형 상품의 ETF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익스프레스 트레이드 팜, 농장과의 직거래, 유통과정을 줄여서 가장 최고의 퀄리티의 신선한 빵을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컨셉이고요. 저희는 베이커리 ETF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근데 슈카님이 갑자기 ETF 베이커리가 맞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뭐 상관없다고. 근데 진짜 진심으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지금 머릿속에 빵이 가득 차 계셔.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슈카님 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진심이셔서 좀 놀랐어요. 단순히 싼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맛있고 다른 어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빵을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같이 더해진 결과인 것 같아요. 빵값이 우리나라 너무 비싸다 해서 슈카님도 시작한 프로젝트잖아요.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건 디폴트로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서양권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비싼 편이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값, 원재료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죠. 빵의 주요 원료 4가지가 뭘까요? 밀가루, 설탕, 우유, 계란, 버터나 치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유에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가지가 모두 비싼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밀가루도 다 수입을 하고 설탕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곳들보다 분명히 핸디캡이 있지만 수입하는 국가들이 생산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문제는 우유와 계란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우유는 확실히 비싸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우유가 2배 이상 비싸요. 빵에 그럼 우유가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했었을 때 일반적인 우유식 빵을 하나 이제 구워낸다 그러면은 밀가루와 설탕을 합친 것보다도 우유 가격이 훨씬 더 비싸. 왜 우유 가격은 비싼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른의 이유가 조금 있다. 딱 이래요라고 얘기하기에 이건 되게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보통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누구나 이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거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터부시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시장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 때문이야. 낙농업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보호산업이야.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공급자 쪽에서 정하면 정부에서 이 가격 이하의 가격을 판매를 금지시켜. 농민들이 우유를 생산했었을 때 미치고 파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찬반의 논리가 되게 갈리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해야 된다. 보호산업으로서 안고 가야 된다. 우유의 가격을 완전 자율경쟁으로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지겠지. 국내 낙농업계는 일부만 살아남고 대부분 아마도 붕괴할 것 같기는 해요. 멸근 우유와 신선 우유가 있어. 그럼 뭘 고를 것 같아? 신선 먹겠지. 신선 우유를 먹고 싶어하는 수요는 상당히 있어. 완전 개방으로 놔둔다고 했었을 때 신선 우유 시장 자체도 없어질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문제가 그렇게 다 간단하지가 않아. 이거를 이제 공정위에서 우리나라 빵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발표를 안 해. 조사는 했지만은 좀 말하기가 쑥스러워요 하면서 쑥스러워하셔.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제과사들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거가 아니냐. 그 집 사정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공시상으로 나와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 처참해요. 그들의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매출에 비해서 좀 안구에 습기 차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1%, 2% 막 이래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져가는 매장당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낮아요. 그럼 뭐야? 원가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유 가격 잡았다 요놈?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우유 가격만의 문제는 아닌 거야. 전체 비용을 했을 때 우유의 가격이 그러면 10% 이상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복잡해. 판관비와 인건비 이슈에서 더 쉬운 것부터 먼저 보자고. 왜 유독 우리나라 빵값에는 판관비가 많이 들어있느냐? 쌀 광고 본 적 있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쌀을 권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 본 적 없잖아. 외국에선 빵이 판관비가 든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쌀과 비슷한 거야. 들을 이유가 없어. 빵은 주식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항상 가는 빵가게들이 있고 아침마다 신선한 빵들을 계속 구입하는 형태란 말이야. 광고의 비용을 태울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의 빵들은 주식이 아니라 디저트에 가까워. 디저트는 어떤 특징이 있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먹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식자재가 국민들의 식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관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적게 들기도 해. 빵의 판매량이 우리나라가 큰 규모가 아니거든. 외국에 비하면 정말로 작아요. 프랜차이즈 업장뿐만 아니라 작은 영세한 업장들도 SNS나 아니면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빵이 계속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또 인건비예요. 중소규모의 빵집 그리고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은데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공장에서 생산한 빵들을 가져오니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빵은 귀신같이 알고 안 사. 매장에서 구워야지 사. 공장에서 생지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서는 최종적으로 오븐에 구워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산 공정이 이렇게 이원화되잖아.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기도 해. 생지 상태잖아. 그럼 온도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예민한 절차를 통해서 제품이 와야 되고 제품이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게끔 요걸 그대로 배송하는데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들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빵도 투명 비닐에다 이렇게 하나씩 담아 놓는다고. 근데도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점포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 영업이 끝나잖아. 그러면은 매장에서 구운 건 다 빠지는데 본사에서 온 거는 그대로 다 남아 있어. 빵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진심이고 동네 빵집을 가더라도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더라도 대충 만드는 게 없어. 개인 빵집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다 품종 소량 생산하잖아. 동네 빵집 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빵집 기본 디폴트가 뭐야? 다양한 빵들이 있지. 빵을 10개씩만 생산을 하잖아. 그러면은 10번 오븐을 돌려야 돼. 굽는 온도가, 굽는 시간이 다 달라. 이거를 매번 하나하나 따로 구워야 되고 반죽을 따로 해야 되고 발효를 따로 해야 되고 생산성이 극히 낮아져.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 가격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건 사장이 하기 때문이야. 직원을 시켜서 하잖아. 그 가성비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야. 만약에 빵을 만드는데 원자재 가격을 싸게 만들고 싶잖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유제품 관련된 거 싹 다 빼고 계란도 빼면 돼. 그러면은 다 저렴한 재료밖에 안 남잖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빵이 있어. 게다가 시장에서 너무 잘 팔려. 그게 베이글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베이글 브랜드들이 성장한 것 같죠? 시장의 꾼들이 원가가 낮은 빵을 고르다 베이글을 고른 거고 더 먹기 좋게 디벨롭해서 대중들한테 마케팅까지 해서 사실은 역으로 선택당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베이글에는 우유도 한 방울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란도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순전히 밀가루랑 소금밖에 안 들어가. 또 대표적인 게 소금빵이 많이 남아요. 수익률이 아주 짭짤합니다. 이제 지금 또 떠오르는 것 중에 바게트를 비롯한 이제 샤워도우들이 있는데 요 공통점들이 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런던 베이글에서 두 번째로 내신 아티스트 베이커리가 소금빵 브랜드잖아요. 사업적으로 이거는 배울 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업 마진이 많이 나는 메뉴를 선별해서 이 메뉴를 대중들한테 소비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마케팅 능력이자 세일즈 능력이 아닐까. 브랜딩에서 강력한 강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사는 거잖아. 실효에 올라탈 것인가 말 것인가, 유행하면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채산성 같은 거야. 투입되는 노력 대비 얻을 만한 인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채산성이 극단적으로 나쁜 빵이 대표적인 게 맘모스가 있어요. 크림빌라라는 망한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도 망한 브랜드 많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파는 게 메인이 맘모스였어. 속이 아주 꽉 찬 초콜릿이 들어가는 되게 좋은 퀄리티로 만드는 맘모스인 거야. 진짜 한 요만하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원가율이 못해도 한 60% 될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다 테린이란 말이야. 그 구성을 봤을 때 얘가 맘모스라는 카테고리로 팔리지 않고 만약에 테린이라고 팔잖아. 그게 15,000원이어도 아무도 불만이 없을 거야. 근데 맘모스가 되니까 지금 얘를 니네가 10,000원에 팔아? 엄청 지탄을 받았어. 사람들 인식의 맘모스는 어때? 양이 많고 싸야지 맘모스인 거야. 원가랑 인건비를 고려해서 대부분 마진율은 비슷하게 가격이 결정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로 소모되는 가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췄어. 그러니까 잘 팔리긴 했어. 근데 문제는 뭘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야. 결국 그 브랜드를 3개월도 안 돼서 접었어요. 고든램지 버거 3만 원 넘는 가격으로 이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12만 원짜리도 있었단 말이야. 12만 원짜리 버거 야 선 넘었다 미쳤지. 어떻게 버거가 몰랐다고 황금 넣어? 왜 12만 원이 넘어? 이유는 뭔 줄 알아? 중간에 온전한 양의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어. 빵 따로 빼고 재료 빼고 고든램지 스테이크야.
12만 원이야. 이게 싼지 비싼지는 의견이 달리겠지만 돌던질 가격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요리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 NC 당초에 마진이 많이 안 남는 부분에서 내가 경쟁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 슈카 베이커리 ETF는 이제 왜 그렇게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자재에서 우리가 아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결국 재료의 퀄리티의 이슈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가에서 크게 줄이지 않았다. 그럼 뭐에서 줄였느냐? 인건비예요. 성형이 복잡한 빵을 전부 다 성형이 간단하게 만들었어. 빵이 인스타그램업을 하려면 찍었을 때 뭐 해야 돼? 이뻐야 되잖아. 빵을 더 어떻게 하면 힙하고 이쁘게 만드는지가 되게 생명이고, 비주얼 경쟁이 극한으로 지금 다 다르고 있는데 다 뺐어. 맛있으면 됐지. 빵의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 반죽의 모양을 전부 다 단순화했어. 그리고 포장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최소한으로 하게끔 만들었어. 그 이쁜 베이커리에서 이쁘게 담아주는 포장 있잖아요. 최소 다 2,500원 이상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은 빵 원가 플러스 2,500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포장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접어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 납작한 판이 이만큼 와 있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떼가지고 거기서 접는단 말이야. 생각보다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 베이커리 ETF에서는 그런 포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마진율이 아니라 마진액으로 빵의 가격을 계산했어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 마진율로 가격을 정해. 들어가는 원가에 비례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 그런데 저희는 아예 그걸 포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진액을 800원이라고 잡잖아. 그러면 원가가 200원짜리는 얼마에 팔아? 1,000원에 파는 거야. 원가가 1,200원짜리는 2,000원에 파는 거야. 원가가 2,200원짜리는 3,000원에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 액수를 동일하게 맞춘 거야. 내가 빵에 더 좋은 재료를 넣고 싶어. 1,000원어치를 더 넣었어. 원가가 1,000원 오르잖아. 그러면은 판매가도 1,000원밖에 안 올라. 그러니까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제품으로 읽힐 수밖에 없지. 보통은 원가가 높은 제품들은 손도 많이 가. 대부분 그런데 불필요한 과정들을 최대한 없애서 1,000원짜리 빵이나 3,000원짜리 빵이나 들어가는 인건비는 비슷하게끔 이걸 최대한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야. 박리담의 끝판왕이긴 한데 재료나 제품의 퀄리티를 낮춘 게 아니다. 원가가 3,000원짜리 제품을 3배를 남겨서 9,000원을 팔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800원, 1,000원 남겨서 4,000원에 팔기를 결정했을 뿐인 거야. 마진율을 고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슈카월드와 함께 하니까 석재형이니까는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런 시도나 실험을 해볼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들이 이 의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 주시고 찾아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인 거지, 손님은 장사진을 쳤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재고율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빵의 재고는 곧 죽음이거든. 다 폐기해야 되잖아. 우리 제품은 3,000원짜리면 2,000원이 거의 원가니까 장사가 안 됐을 때 손해의 액수는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장사가 잘 돼도 딱히 큰 재미가 없지. 이게 일반적인 시장 논리고, 저와 슈카님은 다르게 해보자는 거지. 석재형이 하래잖아. 1,000원에 팔재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굴리다 이걸 어떻게 1,000원에 팔아. 그래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가 낮춰가지고 그냥 비싼 재료 안 넣지 말고 버터 대신 마가린 넣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서 만들어서 갖다 줘봤더니 맛없대. 슈카 3인방 뭔가 온순하고 착하고 왔지만은 시식할 때 정말 빈말이라도 맛있다고 안 해줘. 이상하다, 애매하다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아씨 모르겠고 씨 좋은 재료 막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야, 원가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래 이거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진짜로 싸게 만들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대중 만들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덕분에 진짜로 마지막 시식할 때 제가 표정이 남달랐잖아요. 이거 맛없을 리는 없어 진짜로. 왜냐면 신라호텔에 납품할 때 베이커리의 퀄리티보다도 더 신경 써서 만들긴 했어요. 8월 31일 날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우 성수에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뚜루둔 뚜둔 뚜두 뚜루루루루루루루